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강경흠 도의원은 징계를 앞두고 도의회에 출석했다 취재진을 피해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출석한 강경흠 도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웃으면서 악수를 나눕니다. 외국인 여성 단란주점 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강경흠 의원은 개회식이 끝나자 본회의장 옆문으로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경찰에 성매매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신데 지금 입장이 어떤신가요? 지금 계속 수사 중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소가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곳인지 모르셨습니까? 단란주점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빠른 걸음으로 도의회를 빠져나갔고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자세한 답변은 피한 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윤리심판은 가서 소명을 하시나요? 직접? 제가 다 소명서를 일단 다 제출을 했고요.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또 거기서 또 판단을 하겠죠. 직접 가시진 않는 거예요? 계산하신 거예요? 차후에 제가 수사 조사에 관련해서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강경흠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지만 불법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 유무를 떠나서 도민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또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심각한 품위 손상을 가져온 점에서 저희 심판원은 제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강경흠 도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당원 자격이 정지된 지 석 달 만에 제명 처분까지 받으면서 정치 생명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직접 제주를 찾아 수산물 유통 점검을 살펴보고 근거 없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넙치 양식장을 찾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양식장을 둘러본 뒤 출하 전 넙치 안전성 검사 설명을 듣습니다. 조 장관은 방사능 미검출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이 양식장에 제주 최초 1호 안전 필증도 수여했습니다. 유통 전에 점검을 하고 방사능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출하 전에 방사능 점검을 해서 우리 국민 식탁에 안전한 수산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정부에서 방역 검사를 받고 우리가 출하를 한다면 소비자들도 믿고 먹지 않겠습니까? 수협과 어민 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유통 점검 등을 통해 근거 없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 새로 방사능 검사기를 설치하고 출하 전 해역별 어종별로 검사 후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품종에 대한 유통전 검사를 통해 가지고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뢰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어민들은 조사 항목 부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2가 이게 품목을 놓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거 반도 검사를 안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면은 우리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지. 안 믿어요 우리는 절대. 오염수 방류 안 하는 것만이 상책이니까. 양식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방사능 검사 과정도 점검한 조 장관은 어시장별 축제와 시식회 개최 등을 통해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무장관이 제주를 직접 찾아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오염수 방류가 가까워지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 논란 끝에 자진 폐쇄를 예고했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제주시가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주시로부터 3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 제주시가 결국 이곳에 대해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폐쇄 시점은 3년 뒤. 그동안 입소한 장애인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 공간 및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랑의 집 이용자 37명 모두가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즉각적인 시설 폐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던 장애인 가족들은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남은 기간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지금 너무너무 모자르다 보니 거의 그냥 정말 애들 정말 의식주만 해결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니 행정기관에서 적극 이제는 정상 3년 동안의 유예 기간 동안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폐쇄까지 가기 전에 도청이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시청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지금보다는 조금 꼼꼼하게 돼야 되고. 한편 사랑의 집은 내일 시설 폐쇄 행정처분에 대해 이사회 논의를 거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해당 시설에 외부기관에서 추천받은 임시시설장을 파견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8번째 공판에서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캠프 관여를 놓고 법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제주대 교수가 캠프 핵심 인사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캠프가 관여해 지지선언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들과 변호인 측은 친분 관계로 자문을 해줬을 뿐이고 자발적으로 오 후보를 지지했다며 캠프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상장기업 협약식 논의 시점을 3월에서 5월로 바꾸는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오는 10월부터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로 해 1심 선고는 12월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는 북부와 동부에 이틀째 폭염 경보가, 서부와 북부 중산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35.1도까지 오르는 등 북동부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페인 현상으로 한라산 영실에 13mm, 남부의 곳에 따라 1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서귀포 낮 기온은 27.1도에 머물렀습니다. 제주는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주말부터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 4.3 당시 도내 종교계 가운데 불교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4.3 피해 종교단체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한금순 제주대 사학과 강사는 4.3 당시 도내 불교 사찰 80곳 가운데 16곳이 전소되는 등 56곳이 피해를 입었고 승려 등 23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는 교회 5곳이 피해를 입었고 천주교는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4.3 당시 기독교와 천주교 모두 신자 수가 크게 늘어 교세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0회 제주국제 크루즈 포럼이 메종글래드 호텔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장시간 기항 크루즈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모레까지 주최하는 포럼에서는 미래를 선도하는 아시아 크루즈의 새로운 항해를 주제로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게 됩니다.
제주 목관화를 찾는 외국인 관람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제주 목관화를 찾는 외국인 관람객은 11,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했습니다. 내국인을 포함한 총 관람객 수는 5만 1,000여 명으로 79.4% 늘었는데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중화권을 중심으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이남근 의원은 원도심과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지원 정책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도내 초등학교는 114곳 가운데 41%가, 중학교는 22%가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경학 의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용역진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의 체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도민 불편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공성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내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4일자로 4급 서기관 승진자 11명 등 승진 95명을 포함해 54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제주도는 조직 안정을 위해 국장과 과장급 전보 인사는 최소화하고 인사 혁신을 위해 성과 우수자 4명을 처음으로 발탁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영훈 지사는 성과를 낸 공무원을 보상하기 위해 앞으로 발탁 승진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내 자영업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제주지역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자영업자 수는 10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천 명 감소해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는 40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 늘었고 실업자 수는 1,000명 늘어난 9천 명으로 실업률이 2.1%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사고 피해 금액이 7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제주 지역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39건으로 사고 금액은 70억 9,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매달 10억 원 안팎 끼던 피해 금액은 5월 들어 29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